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자양분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심만은 절대 변치 않으려고 그리고 언제나 초상 같은 정말 초선 의원입니다. 이재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좀 버벅거리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연말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꾸로 의정 보고를 할 때 가보면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앞에서 어떻게든 5시 반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좀 같이 말씀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뭐 급한 일 있으신 저기는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시간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빠릅니다. 근데 이솝우화의 그 토끼 거북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느끼는 세월의 빠르기가 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거북이가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합니다. 토끼를 보고 세상의 어떤 속도를 가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바쁘고 아주 변화가 무쌍한 어떤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생활해 주시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정 보고회는 작년도에 준비를 했었어요. 1년이 시작이 되면서 한번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좀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말씀도 들으려는 어떤 그런 시간을 했었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루어지고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이정문 의원님, 충청권 의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양승도 지사님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기껏 집에 딱 도착했는데 천안에 도착했는데 터져서 다시 가서 담 넘어서 본회의장까지 진입했던 그 긴박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 때문에 사실은 좀 뵙고 인사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나름 돌아보니까 크게 3가지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상임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은 각 정당의 어떤 소속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으로서 또 정당의 어떤 그런 활동 계획에 따라서 활동하는 하나의 어떤 축이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역량 또 학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의원들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서로 어떤 그 정책이 됐든 가치가 됐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이 됐든 정책 활동이 됐든 하는 그렇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이러한 일상들을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기차나 KTX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보통 포럼이라든지 하는 것은 7시 반이나 8시 정도에 시작이 되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본회의는 오후 2시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를 드릴까 나름 상임위원이 예규위원이 이런 포럼 등의 활동을 나름대로 한번 테마별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 남는 3가지 순간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 배 화접하는 행사 아시죠? 배 화접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작년 4월 11일입니다. 4월 10날 총선을 하고 4월 11일 날 아침에 최종 당선이 확정되고 당선증을 받고 했었는데, 근데 이 화접 봉사를 그 선거하는 과정에 당선이 되면은 그 화접 봉사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월 11일 날 사실 개표하는 것들이 일찍 끝나지를 않고 늦게까지 하고 당선증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여유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예, 그래도 화접 봉사는 갔었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상당히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얼굴 표정이 괜찮아 보이죠? 예,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예측이 되시죠? 안 되나요? 제가 표정이 늘 저래요. 이 표정이 사실은 엄청 그 환희에 찬 그 표정인데, 제가 표정하는 것이 저렇습니다. 저게 4월 4일 날 그 윤석열 탄핵 파면 의결되던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파면 결정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사실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연출된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한 친구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저기 했으면 조금 더 멋 좀 냈을 텐데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 밑에 사진이 작년 이맘때죠. 11월 한 26, 28일 이즈음에 경기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 지역, 즉 입장과 성안 지역에 폭설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천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그 아주 그 지역적으로 발생했던 그 폭설이었었는데, 그때 그 폭설 피해가 저는 정말 폭설 피해가 그렇게 가혹한지 그때 알았어요. 축사들이 그대로 밑에 가축들이 있는데 축사가 무너진 겁니다. 뭐 그거를 바라보는 축산 농가들의 어떤 그 심정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어떤 때는 그 생각하면은 좀 선톱합니다. 그때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경기도 지역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그리고 위의 사진은 올해도 여지없이 그 폭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우리 그 동지들과 함께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했던 그 사진,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그 민원 소통의 날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우원식 의원님이었죠. 현재 그 우원식 의장님하고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는 지금까지 그 노상에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그게 나름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더라라고 저한테 권장을 해주셔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 소통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소통의 날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민생이 있고, 또 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주적인 그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들이 그 소통 시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평범한 진리가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15차례, 사실은
17차례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지 않은 행사가 2번 있다고 그거는 빼야 된다고 그래서 15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요 커트 그림을 보시면은 할머니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저 내용이 뭐냐면은 할머니가 입장면에서 이 얘기 그 민원 소통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 내용이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그 필려고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이 허리 좀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민원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말씀 듣고 글쎄요. 그때 그래서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듬게 됐던 그런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리 결과는 불과 20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했을 때의 어떤 까지를 개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노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신문을 보다 보면은 그 중소기업 하셨던 책임자분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분들의 사정을 깊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정을 듣다 보면은 진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에요. 자기의 모든 역량과 어떤 신뢰를 다 열정을 집어넣어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터무니없이 털리는 거예요. 바로 그 기회가 대기업에서 M&A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그 과정에서 기술 탈취를 하고 의도적으로 M&A 과정을 그러니까 기업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400억으로 기술 그 기업 인수하겠다 해놓고서 200억에 사겠다라고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그런 현장의 그 부분들을 제가 그 대기업의 대표를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문을 했었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기부의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 처벌 강화, 그리고 분쟁을 조사 기능의 강화, 분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용들을 했었던 것이고요. 여기 배민은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료 그 소상공인들이 했던 그 수익이 대부분이 다 배달료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광고료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은 사실은 약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아마 우리 천안 지역에도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폐점이 예고돼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 입점한 업체들에 대한 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하는 부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넓게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축사에서도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이정문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발전 DJ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정부에서 강조를 했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그 설계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런 거다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즉 11.8%의 어떤 그런 면적에 우리나라 50% 이상 GRDP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그 가중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같은 어떤 그러한 그 정책 기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조금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기업이 이전할 때 주는 게 있고 이미 이전한 기업이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 지방 이전 지원금에 본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갈 때 하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지방에 이미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확장하고 하는 어떤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부에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 이 부분은 잘 아시죠? 우리 천안 시민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안의 상징 예전에는 천안 삼거리 뭐 일부는 또 호도과자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안의 상징이 뭐냐라고 하면 독립기념관을 얘기해 주십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1982년도가 일본에서 우리 역사 왜곡을 하는 그 역사 왜곡의 어떤 주장이 있었죠. 그게 열받아 갖고 국민 성금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이 누구예요? 김영석 관장, 뉴라이트예요. 그냥 뉴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자로서의 뉴라이트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학자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토론도 하고 A의 의견과 B의 의견 그러면서 뭔가 그 결과를 도출해주는 그런 것이 학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독립기념관장이거든요. 정부의 자리입니다. 독립의 어떤 역사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책무거든요.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이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입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뭔데? 이분들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광복을 한 것을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리고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헌법 전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또 그게 팩트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런데 이 뉴라이트들은 독립운동을 부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학자적인 어떤 그런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그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을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안 맞다. 그러니 사퇴해라. 그런데 그런 작자가 독립기념관의 그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우리 문인석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함께 그 기자회견하는 거 저기 막았습니다. 우리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만 하면은 제가 입이 좀 떨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도 현장에서는 광복회라든지 우리 그 저항 단체들이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반드시 사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그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법률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36건입니다. 그 중에 25%는 이미 통과가 됐고, 공동 발의는 지금 막 그 우리 평택을에 이병진 의원님 오셨는데, 이병진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저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형태가 공동 발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표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계셨다가 가신 장철민 의원님이 이것은 국정감사 때 파헤친 건데, 어떤 약국에서 수백억의 어떤 그 온누리 상품권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 건지 아시죠? 거기서 그냥 거래만 되는 거예요. 실제 약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깡.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그 지역 상품권은 30억 원으로 가맹점의 그 상한선이, 매출의 상한선이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 그게 없어요. 그걸 정해라. 그래야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끔 온누리 상품권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한 부분. 마지막을 좀 말씀드리면은, R&D 사업화 성공률, 요게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면은 저는 많은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해서 이것을 사업화하면 좋겠다. 그걸 사업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전문 연구진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기술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업화를 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기보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R&D가 사업화로,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사슬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그 많은 AI 많이들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산업의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바로 벤처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기업이 DJ 정부 때 벤처기업이 사실 싹을 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청년들의 그 생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벤처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벤처기업, 중견기업이 되면 벤처기업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까지만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벤처기업한테 지원해주는 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벤처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남아있어서 정부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받고 유지하려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견기업까지도 벤처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국민연금 400조 주식으로 그 가치가 상승됐다라는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각종 우리 그 공제금이라든지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만큼은 그 기금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벤처 투자를 할 수가 없게 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전체적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300조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되게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는 그거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천안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제정안입니다. 어떤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정안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의 반도체 특구가 된다고 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 대기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 지역은 우리나라의 그 디스플레이의 요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은 것이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입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은 지금 충청권 의원님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국의 다른 의원님들을 좀 같이 이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재미없으시죠? 여기까지가 재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여기를 빼고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천안 특례시 이 부분은 천안 특례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리고 제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1호로다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특례시라고 하는 것이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특례시가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기준인데 천안은 얼마죠? 70만입니다. 100만 되려면 지방에서 100만 되려고 그러면요 수도권 말고 100만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100만도 넘은 창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례시는 이거는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위한 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특례시를 지정하면 뭐가 좋은데 거기에는 중앙의 권한, 도의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2명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이 50만을 특례시로 다 한다 그러면 천안시가 시장이 2명이, 부시장이 2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시장이 2명 되면은 그러면 또 월급 나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영역들 나눠서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의 어떤 원칙에도 저는 부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것, 이것은 그냥 무슨 제도를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서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완과 입장, 그 북부 지역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입장 성완 그러시죠? 내용 아시죠? 우리 성완 지역하고 입장 지역 그 북쪽에는 거기는 공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그 오수물질, 그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은 아예 입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수도 사업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평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성완하고 입장하고 안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우리는 안 돼요. 평택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재의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발의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김성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공감을 했고 그 개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행 규칙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같이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 아시죠? 지금 저희들 막 기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수원까지 오는 것이 평택까지 그리고 다시 그 천안 아산 쪽까지 오는 GTX 신호선 연장. 그런데 그 비용이 수원까지는 국비 지원이 35%가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전부 다 자치단체 부담이라는 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러니 그 부분을 국비 동일하게 35% 지원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 입장 교차로하고 그 직산의 수월 교차로가 우회전 차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거를 김인덕 장관한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수월 교차로하고 입장 교차로 그거를 우회전 지임 확장하는 것은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GTX 신호선은 좀 이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을 좀 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수 중기부 장관에게는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담스퀘어라고 하는 그 시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 지역 사무소가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데 또 확장할 때 천안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고 그리고 두정역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소음 때문에 그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일부 구간은 돼 있고 일부 구간은 지금 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그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 그것을 이성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건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6차 방음벽 설치 준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을 하는 부분들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소음 그 데시벨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러한 것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과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청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한 건 맞고 굳이 제가 했던 그 내용 중에 충북에는 충북 그 국제공항 그 활주로 연장하는 그게 오랜 충북의 수건이었어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또 대전은 거기에 어린이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재활병원이 있는데 그게 늘 적자예요. 그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또 대전의 오랜 수건이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기재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재활병원은 이거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을 대전시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방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국비 지원을 그런 논리로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걸 지방정부가 해주면 그게 고마운 일인 것이지 그런데 그걸 운영비까지 지원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충북하고 대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을 지역에 국한을 한다고 그러면은 총액으로는 한 2,094억 정도가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한 100억 정도 신규로 반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또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완입니다. 성완 아까 그 성완 도시재생혁신지구 말씀 이 사업이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전체 사업비는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2,952억 원.
31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천안시에서 무던히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탈락을 했죠. 정부의 그 지정에서. 근데 올해 선정이 됐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성완 종축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종축장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축장을 뭐로 채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예비 지정된 것이 지금 현재는 미래 모빌리티로 채워가겠다. 모빌리티, 뭐 그거는 사실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뭐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도심 항공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부분을 채우기 전에 어쨌든 비워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남 한평으로 가는 곳 확정이 됐고 한평으로 이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지역에서 뭐 지금 현재 계획은 29년이라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 변수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전을 하기 위해서 530억의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건 맞고요. 성완평택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입니다. 이거는 동남 지역에서도 그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선거하고 목천 우회도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선거까지 돼 있는데 그게 다음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도로 확장하는 거 규모가 한 5천억, 5,300억 규모입니다. 34년까지 하는 부분인데 내년 정도 되면 어쨌든 공사 착공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파출소가 시내 읍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데 주차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또 민원이었었고, 그것이 이전하고 나면은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 또 불안하지는 않겠냐라고 하는 것 또한 또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기존 지역의 어떤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여기 그 서부 경찰서에서도 그 다음에 선거 파출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파출소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올해 그 계획이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내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년 그러니까 27년 말까지는 입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산 테크노파크 진입도로인데 그 진입도로가 요게 봉주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천안연수원을 가로질러서 그 TP까지 가는 그 일련의 도로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금 현재 준공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원공 어린 물놀이터 사업비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여름철이 되면 갈 데가 없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물놀이터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느냐, 천안시하고 많은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 삼원공원의 그 놀이터였거든요. 올 여름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물장구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성안하고 입장을 연결하는 국지도가 있는데 이 노선이 지금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입장까지는 돼 있는데, 성안에서 입장까지는 돼 있는데 국도 입장에서 진천까지 더 연장해서 2호선을 정비한 2차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또 북면하고 입장, 그 역시도 선형이 되게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그 선형을 개량하고 정비한 어떤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백석동 천안시 거점의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이미 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전 지역에, 그리고 또 안서동 지역에, 또 백석동 지역에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제3외국인 백석산업단지 이 일대는 충남에서도 역점을 주고 있는 산업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완충 저류시설, 그러니까 비상시에 화재가, 기업체가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서 오염물질이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 또는 많은 그 비가 왔을 때 일시에 방류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류시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8년도 준공 예정으로 일정되고 있습니다. 부성동, 여기는 성성호수공원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날씨가 이런 때 되면은 조금 냄새가 좀 심하죠. 그 악취,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그 호수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산책을 할 때 좀 거슬린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희석시키고 또 자체 어떤 정화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물 재이용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거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국비와 그 다음에 지방비가 투자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도 많이 협의를 합니다. 제가 문화원 서북구의 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부분, 입장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물리센터 해체하는 부분, 이거 관련돼 갖고는 아마 김태흠 지사하고 한 서너 차례 상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북구 문화원 이전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된 부분보다도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조금을 12억을 추가로 받아서 그 서북구 문화원에서 원하는 그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한 거. 또 입장 도서관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 당초의 사업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특조금 10억을 추가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중국물류센터는 이건 철저하게 도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진제가 한 3, 40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철거하자. 그래서 철거비 22억 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넓은 그 철거된 공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논의하자.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이 과수화상병을 앓고 있는 배농가들입니다. 이 배농가들한테는 이 과수화상병은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오히려 농산물 개방보다 더 무섭다는 게 과수화상병입니다. 그런데 치료약도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다 해서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원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토론회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육중영 의원님 계십니다. 같이 이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 방제 희수를 좀 늘리면 좋겠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 농진청장에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3회 공동방제하는 것을 4회로 늘리는 그런 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 특별교부세는 정부 예산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다가 수시로 꼭 필요한 예산을 행안부와 그 다음에 그 교육부를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과 그리고 재난 그리고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작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한 4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역을 잠깐 보시면은 삼성 SDI 보행육 거기 차가 엄청나게 막 가는데 그 사고 거기서 저희들 선거철 되면 운동하다 보면 안전사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보행육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오송 참사 아시죠? 지하차도 그 참사 아시죠? 그래서 그 모시리와 그 판정 지하차도에 그렇게 침수가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차단 시설. 그다음에 성성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 삼원 어르이공원 놀이터, 성성호수공원 장미공원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천흥저수지의 그 수변 산책로 그 환경 개선하는 사업, 또 그 남서울대학교 앞에 매주저수지 경관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나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것은 천안상고 다목적 강당 보수하는데 7억 5천 정도가 이미 확보를 해서 아마 이거는 진행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교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천안시민과 697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697의 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소통의 날을 했는데 뭐 민원 해결이 41.9% 정말 민원을 저희들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꼭 해결해 달라는 그런 절박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만은 뭐 아직 그 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이걸 좀 더 좀 높일 수 있도록 나름 노력도 하겠고 또 소통의 그 채널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